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지금 77이요. 혹시 연금도 받고 계세요? 네. 회사 다니시니까 받죠. 한 100여만 원씩 받습니다. 그 이제 집사람도 좀 받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국민연금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내려고 그랬지. 이럴 때 하시면 좀 많이 내고 많이 탈 걸 잘 못했죠.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도 좀 하고 항상 나이는 뭐 경비밖에 없지 뭐 옛날에야 뭐 대기업에 다녔지만 옛날이고 나는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활력이 좀 넘친다고 봐야죠. 한 6개월 놀아봤는데 노니까 더 나태해져요. 뭐 세수도 하기 싫으니 뭐 집에 있기는 무료하고 해서 공원에 나와서 좀 장기도 두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친구도 자꾸 멀어지고 뭐 만나봐야 옛날 지나간 이야기나 할 것이고 뭐 술이나 먹을 것이고 매일 놀면서 어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 레벨로 이제 뭐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이제 그 레벨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데 안 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삼가 가면은 돈 많은 사람들 일로 가고 돈 사람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렇죠. 꿈도 많았죠. 저는 원래 그 정치계로 나가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학벌도 있어야 되겠고 제약이 받겠더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꿈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다 부질없는 적이고 다 젊었을 땐 다 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나는 그 사람을 좀 너무나 믿었고 거기서 나는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회사를 내가 이제 입사를 시켜주었죠. 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실력도 없는데 이제 돈으로 상관한테 진급을 한 거죠. 사회 나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온 거죠. 98년도에 퇴직금 받고 장사 좀 해가지고 시골이지만 아파트라도 하나 한 49평 하나 해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 만족감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 아파트라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있고 보니까 네. 또 좀 더 나은 요즘 같은 경우는 탤런트 같은 경우 뭐 몇백억 몇십억씩 그러니 괜히 뭐 회의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집안 차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본이 차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잘 안 되시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이죠. 사회에 나가보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니까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악의 경쟁하면 큰일 나죠. 서로 간에 죽는 거죠. 남는 게 뭡니까?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나 같으면 같이 커나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한 수 배우죠. 당연히 배워야죠. 남은 거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머리 좋으면 한 수 배워서 같이 가야죠. 70입니다. 그냥 적당히요. 직장에 다녔습니다. 생활비요. 기본적으로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따로 자가가 있으신가요, 집이? 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30년? 예, 예. 그때는 아파트나 빌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빌라가 한 7, 8천에 쓰면은 아파트는 한 32평짜리가 한 1억 정도?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많이 뛰었잖아요. 발전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그냥 가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까지는 아니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책도 보면서 지식 정보 같은 것도 습득하면서 그걸로 가서 뭐랄까 뭐 남한테 뭐 내세운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알아야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네.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후회되는 거 없어요. 왜냐면은 그날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떳떳하게 사법권이나 이런저런 문제 남한테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할지 그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면은 두 벌 뽑고 사는데 뭐가 후회되겠어요. 타이가 이제 뭐랄까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너무 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건 마지막 보루인데 법을 무시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오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사회가 너무나 그냥 각박해져
돼버린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든 걸 금전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법적인 거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게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노년층까지 전부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극히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이런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래 정도는 좋은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별이 달라. 김 씨가 됐든 이 씨가 됐든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겠어? 진짜 다 달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은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새는 또 결혼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가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성별적으로 제가 이제 뭐 저런 사람이 있네 이런 소리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봤을 때 A 학점이라면은 A 플러스 해갖고 원 없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는 목적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해갖고 채우려고 하면 괜찮은데 모든 걸 더 자기보다 나은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소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남성이 이만큼 차도 좋은 차 있고 좀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뭐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자 이런 얘기예요. 주식을 보고 아파트를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나중에 그 자체가 없어지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 본질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걸 서로 채워주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같이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너무나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너무 쉽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주변에서 보는데 자기들은 공부를 못했어. 애한테는 가서 돈만 주면 가서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할 줄 알고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래. 자기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나 아빠가 목숨 걸고 돈 벌었다. 너를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말이야. 너 판검사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라고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거죠. 뭐랄까 누가 보면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옛날에는 명의정 세 사람보다는 지금 같으면 서울대 이제 예를 들어서 총장, 서울대 총장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괜히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흔들고 말이야. 당신들은 뭐 그 어떻게 살았냐. 그거 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을 자꾸 강요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남을 평가를 하느냐. 너나 잘해. 네, 나만 잘하면 돼. 나 자신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고 누구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젊었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뭐 완전히 뭐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확고한 그렇게 생활관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인생관이 되고 그런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